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대신 받은 건 붉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요양원 신청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이름 석자가 가족에게는 부담의 다른 이름이 되었구나. 하지만 눈물은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삶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홀로 서기를 결심한 한 어머니의 깊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오래 남을 이야기, 그 진심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황혼의 담장 너머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진짜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무료이며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괜스레 바빠집니다. 일정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딱히 없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식탁에 작년 어버이날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손주 민지가 직접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그리고 할머니 최고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편지. 저거 아직도 색이 안 바랬네. 참 귀엽게도 만들었지. 엄마는 식탁을 닦으며 잠깐 생각에 빠졌습니다. 작년엔 민수네 가족이 왔었어요. 직접 외식은 못했지만 반찬 들고 와서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았죠. 그날 민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엄마, 우리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이런 날이라도 꼭 오려고 했어요. 그래, 바쁘지. 그래도 얼굴만 보면 된다. 그때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이불도 빨아야겠다. 혹시 모르잖아. 애들 자고 갈지도 모르니까. 이 집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12년째.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 떠나고 민수 결혼하고 나서 혼자 남겨졌지만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어버이날이니까 케이크나 하나 사둘까? 작년엔 민수가 딸기 케이크 사왔었지. 엄마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민수 이름을 눌렀다 이내 다시 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잠깐 가게에 일하러 가야 돼. 혼자서 집에 있을 수 있지? 응. 나 만화책 보면서 기다릴게. 남편 없이 아이 키운다는 건 부족함을 매일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파, 양파 정리하고 청소일 가사 도우미 닥치는 대로 했죠. 내가 이 아이 하나만은 남들처럼 키워야지. 엄마는 책상 서랍을 열어 계약서가 담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딱 한 번 욕심낸 게 있었어요. 이 집 전세라도 두 다리 뻗고 잘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민수와 나는 길에서 쫓겨나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이 집 이사할 때 민수가 두 팔 들고 뛰어다니며 우리 집 생겼다고 소리치던 거 아직도 생생해요. 늦은 밤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내일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오전에 잠깐 들를게. 점심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야, 잠깐이라도 괜찮지. 그래, 민지도 오니? 아마 같이 갈 거야. 애가 요즘 학원 때문에 바빠서. 아, 엄마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정말 잠깐이야. 엄마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는 게 어디야? TV가 꺼진 거실, 엄마는 옛 사진첩을 꺼내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옛날 사진을 자주 봐요.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혼자 사진 찍어주느라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참 허전했죠. 민수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결혼 전까진 매년 어버이날 빠짐없이 찾아왔죠. 근데 결혼하고 나선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랄까. 그래도 내일은 온다고 하니 조금은 기대해도 되겠지.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널어둔 이불을 정리하고 미리 사다 놓은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은 아이들이 날 생각해 줬구나 하는 작은 감정 하나로도 충분한 날이에요. 근데 왜일까요? 오늘은 조금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어서 와라. 오느라 고생했다. 엄마, 잠깐밖에 못 있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민지는 학원 때문에 못 왔어요. 대신 이거 과일 조금 사왔어요. 그래도 와줘서 고맙지. 안으로 들어와. 엄마는 식탁에 찻잔을 내오고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그래?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시고 들어보세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엄마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계속 모시기 어렵고. 이게 뭐니? 어버이날이라고 들고 온 게 카네이션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니고 요양원 신청서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 나를 짐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어머니, 여기는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맞춤형이에요. 방도 따로 있고요. 연세 있으시니 거기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집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금 빼서 그 돈으로 요양원비 쓰시면 딱이에요. 남는 돈은 민지 학비에도 보탤 수 있고. 결국 그거였구나. 이 집. 그게 필요했던 거야.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전셋집이 아니다. 내가 민수 하나 키우려고 새벽마다 남의 집 청소하고 시장 좌판에서 파 손질하며 번 돈으로 얻은 집이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눈엔 현금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다. 엄마는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프긴 해도 혼자 못 살 정도는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니? 엄마, 버리다니 그런 말 마세요. 우린 그냥 더 좋은 환경을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인 선택. 그들의 현실에는 엄마의 존엄성 따윈 없었다. 오직 비용, 공간, 잔고만 있을 뿐이었다. 민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신청서만 보관해 두세요. 꼭 지금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 생각은 해볼게. 아들과 며느리는 짧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혼자 테이블에 남아 민수가 두고 간 봉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이란 게 이런 건 줄은 몰랐네. 엄마는 눈물이 고이지만 손등으로 쓱 닦는다.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이대로 요양원 가면 나는 그곳에서 사라질 것이다. 자식들 머릿속에서, 민수의 집에서, 이 세상에서.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상담을 받고 싶어요. 네, 어르신. 월세는 1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시고요.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드려요. 휠체어도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요? 65세 이상이시고 무주택자면 가능하세요. 그날 나는 복지주택 신청서를 작성했다. 민수가 들고 온 요양원 입소 신청서 대신 내가 직접 선택한 주거 신청서를 들고 나왔다. 나는 내가 적은 그 한 장의 신청서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믿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내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며 바람에 흩날리는 복지주택 신청서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결정하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거실 한쪽에 있는 서랍을 열고 소중하게 보관해온 전세 계약서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세 계약 해지하려면
중개사 통해야겠지. 엄마, 전세지요? 요양원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전세금 빼서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쓰고 남는 건 내 노후 생활비로 쓸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주택이라뇨? 좀 전에 주민센터 가서 복지주택 신청하고 왔어. 그럼 저희가 전세금 관리해 드릴 수는 없을까요? 돈이 잠시 필요하긴 해서. 민수야, 이제는 안 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이젠 그렇게 살고 싶어. 엄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약간은 떨리는 발걸음이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살기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금방 빠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은 다 민수에게 맡겼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의 선택을 나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삶. 이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혼자 결정하시고. 전세금도 너무 급작스러우시고요. 저희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생각 좀 해주시지. 나도 알아. 너희 형편 어려운 거. 하지만 내 노후까지 책임지라고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내 삶은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다. 그래도 가족인데 좀 상의는 하시지. 그건 상의가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거였겠지. 내가 선택한 삶에 너희 허락은 필요 없어. 엄마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며칠 뒤 김영숙 어르신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입주 심사 통과되셨습니다. 다음 주 입주 가능하시고요.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단순한 공공기관의 직원이지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인쇄물과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해 마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 요양원 자료예요. 여긴 호텔처럼 좋아요. 이 영상 보세요. 방도 넓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민수야, 내가 봐야 할 건 그 영상이 아니야. 엄마 마음이야. 엄마, 정말 지금 결정이 최선이세요? 그래. 엄마는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는 삶보다 조금 불편해도 내 손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올 때 내 심장도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마저도 자기 삶을 지키려는 용기의 진동이었다. 며칠 뒤 엄마는 낡은 가방에 소중한 책, 사진, 소품 등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이 가방 속엔 내가 걸어온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간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존엄과 자존감은 꼭 챙겼다는 것. 엄마는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흑백 사진, 민수가 태어나던 날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손주가 그려준 할머니 웃는 얼굴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여기 다 있다.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던 시간, 뼈가 시린 날에도 시장에 나가 장사했던 계절들 다 놓고 간다. 사진도 유품도 이젠 기억만 데려가자. 버린다는 건 있는 게 아니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그냥 놓아주기로 한 선택이었다. 다음 날 엄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이사는 다음 주 화요일이야. 짐은 이삿짐 센터에서 다 옮겨. 너희는 오지 않아도 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저희도 좋은 의도였어요. 알아. 너희도 너희대로 살기 바쁘고. 그럼 됐어. 너무 자주 연락하진 말고 가끔 생각나면 안부나 줘. 며칠 뒤 이삿짐 차가 멈추고 복지주택 관리 직원이 엄마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여기 키입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제 새로운 집이군요. 비록 넓진 않지만 여긴 내가 선택한 공간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 이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삶의 무게가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실릴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었다.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불을 끄고 작은 방 안에 누운 엄마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를 느낍니다.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쓸쓸했지만 이 공간엔 나를 비난하는 눈초리도 누구의 한숨도 없었다. 이 고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네. 나는 자식 없이도 충분히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이 내 첫날 밤을 지켜줬다. 복지주택에서 엄마는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어제와 같은 시간인데 풍경이 다르다. 아침 운동 삼아 복지주택 내 산책길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첫 인연은 옆집 박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먼? 반가워요. 전 박경자예요. 72살. 김명숙이에요. 반갑습니다. 난 매일 아침 여기서 걸어요. 혼자 있으려면 몸이 먼저 망가진다길래 저도 아들이 있었죠. 근데 며느리가 좀, 아이고,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었다. 이곳엔 상처의 흔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공통점이 위로가 됐다. 엄마는 그곳에서의 모든 것이 새롭고 기뻤습니다. 김영숙 씨, 여기 앉아요. 여기가 단지 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 반찬도 꽤 괜찮아요. 나물은 진짜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식판 하나 받아 밥을 먹으며 나는 40년 만에 학교 급식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옆자리, 대각선 자리, 모두 내 또래의 누군가였다. 엄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허리 펴요. 김영숙 씨. 그래야 오래 살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동작들인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던지 자존감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오늘 내가 나를 챙기는 하루,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 복지주택에 서서히 적응해 가던 중 엄마는 제안 하나를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 차분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여기서 자원 상담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요? 글쎄요, 도움이 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외롭고 적응 못 하세요. 김 선생님이랑 얘기하시면 위로받을 분들 많아요. 내가 위로받기 바쁜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겐 내가 위로일 수 있다니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다. 그럼 도서관 한쪽에서 해볼까요? 엄마는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복지주택의 조그만 도서관 구석. 나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이혼했어요. 애들은 연락도 안 해요. 이젠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꺼내면 조금 덜 아프잖아요. 상담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같이 한숨 쉬는 것. 어르신이 돌아간 뒤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뜨거웠다. 며칠 뒤 민수가 방문했습니다. 이사 잘하셨어요? 여긴 의외로 괜찮네요. 그래, 이사 잘했고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요즘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한 건 많은데 괜찮아. 이젠 누구한테도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엄마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1년 후 엄마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봅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 창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처음 도착했던 날의 떨림은
이젠 익숙함이 되었고 작은 화분에는 새잎이 돋아났다. 이렇게 살 줄은 몰랐는데 살아보니 괜찮구나. 오늘은 아들 민수, 며느리, 손녀 민지의 방문 날입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 가족이 등장합니다. 엄마, 안에 계세요? 오늘은 민지 엄마랑 민지도 왔어요. 어머니, 반찬 좀 해왔어요. 민지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집보다 더 예뻐요. 할머니, 여기서 행복해요? 그래, 민지야. 할머니 여기서 참 잘 살고 있단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의 무심함이 아닌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눈빛. 나는 말없이 웃어 보였다. 거실에 차려진 밥상 앞 조용한 분위기 속 엄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그때 많이 속상하긴 했지만 나도 너희 마음 조금은 이해해. 엄마가 너무 약해 보였지. 아니요, 엄마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 우리 다시 잘 지내요. 진심이에요. 할머니, 다음에 친구 데려와도 돼요? 같이 그림 그리자고 했거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피어난 이 작은 관계들이 언젠가는 더 단단해질 수 있겠지. 식사 후 민수가 엄마 방을 둘러봅니다. 엄마, 이 화분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받아온 거 아니에요? 응. 그때 시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살아났어. 우리 가족 같네요. 시들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중. 그 말 참 고맙다. 민수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늦게 온 이해는 때로 더 깊게 스며든다. 엄마는 손녀 민지와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나도 여기 살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그래, 민지야.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엄마는 며느리와도 이젠 진심을 담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요양원 얘기 꺼낸 거 후회돼요. 아니야, 이제 됐어. 나도 이젠 알거든. 우리 모두 살아가느라 바빴다는 걸. 며느리도 변화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수네 가족이 집에 모두 돌아가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적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수고했다. 잘 버텼고 앞으로는 더 많이 웃자. 이 삶의 이막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값지고 더 아름답다. 내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엄마는 작은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복지주택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엔 매주 수요일마다 글쓰기 모임이 열린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러 갔지만 이젠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전부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요양원 권유를 받고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게 울리고 옆자리에 최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김 여삭을 너무 좋아요. 다음엔 우리 다 같이 시도 써볼까요?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는 중이다. 이번엔 희망과 존엄으로 슬픔을 덜어내고. 그날 엄마는 창가에 앉아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민지야, 너희는 늘 내 자랑이야. 그 자랑이란 건 꼭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야. 할머니의 지금 모습이 언젠가 너희에게도 한 가지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이면서도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간다. 김영숙으로서의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다. 진짜 효도는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카네이션 대신 요양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카네이션 대신 나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노후의 홀로서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김영숙님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그 마음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한 줄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